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송영길이가 어제 그 검찰 수사받았죠. 예. 그 의자가 자기 빨리 수사해달라고 막 2번씩이나 뭐 검찰청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그 오라니까 묵비권으로 계속 조사해달라더니 예. 묵비권으로 이제 그 일관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질문지가 200쪽입니다. 네. 200쪽.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답은 일치 안 했고. 네. 아마 이제 그 묵비권 행사한 사람이 옛날에 한명숙, 그다음에 조국, 네. 이런 자들이 이제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다 안 좋았어요. 한명숙도 실형, 조국도 이제 1심에 실형. 네. 아마 송영길도 이제 그 묵비권 실형, 구속영장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또 아니 뭐 이런 것 갖고서 무슨 큰 중대범죄라고 그러냐 또 이런 얘기는 또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혐의가요. 예. 뇌물이 있어요. 예. 뇌물은 이제 그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그다음에 5천만 원이 넘으면 7년 이상. 아하. 그다음에 또 3천만 원 넘으면 5년 이상. 아, 그거 다 중범죄구나.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뇌물이 4천만 원입니다. 아하. 예. 옛날에 그 여수상공회에서 박용화 회장. 네. 거기에 그 폐기물 허가. 네. 관련해가 이제 4천만 원이 뇌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3억 5백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4천 빼고 나머지는 정치자금법. 이것도 이제 5년 이하. 그다음에 돈봉투 9,400. 요거는 이제 정당법의 5년 이하. 그러면 이게 정거인멸 교사.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컴퓨터 그 디스크 있잖아요. 예. 다 없애라. 예. 그다음에 그 또 식비 대납도 있습니다. 와토즈 코리아 식비 대납. 예. 그다음에 얌전한 고양이 컨설팅비 대납. 혐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네. 다 합치면 이게 몇십 년이든 몰라요. 근데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네. 그렇구나. 근데 이자가 검찰 밥은 안 먹겠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사왔다면서 밥 사 먹고 왔다면서. 그러니까 낙지덮밥. 낙지덮밥. 밥을 이게 검찰이 원래 짜장면이나 짬뽕 시기 주거든요. 예. 배달돼 주고. 그건 검사 개인 돈이에요? 아니면 검찰 수사비. 수사비죠. 수사비에서 그러니까 국민 세금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예. 입회하면요. 예. 변호사도 한 그릇 시기 줍니다. 공짜로. 뭐 저는 가급적이면 내려고 하는데. 예. 근데 밥도 그냥 검찰한테 얻어먹기 싫다. 이래서 이제 나 사 먹고 오고요. 그런데 이자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예. 또 5쪽 분량에 5쪽 분량이 그 일정 연설을 20분 동안. 아, 그래요? 계속 이제 그 했고요. 뭐냐면 이제 그 자니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그게 로빈 후드의 노는 대사입니다. 아, 그래요?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계속 싸우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검찰하고 막 싸우자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 말할 때 제가 표정을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떨고 있습니다. 쫄았어요? 아, 쫄고 있죠. 송영길도 이게 그 자기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알잖아요. 예. 근데 기각시킬 자신 있다고 떠들었는데 네. 막상 이게 교도소 다시 가려니까 예. 옛날에 조금 있어봤잖아요. 조국이나 송영길처럼 과거에 조금 있어본 사람들이 또 가려면 진짜 힘들죠. 그렇죠. 교도소는 박사님이 전문 아닙니까? 박사님이 지금 이게 송영길이가 그만한데 싹 떨고 있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 전문이라 그러시니까 아니 교도소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꾸는 대표적인 악몽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군대 다시 가는 거. 예. 또 하나는 감옥 가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쫄만하지. 예. 예. 그런데 그 양은 수억 년 동안 일어섰는데 계속 양이야. 양이 일어서 갖고 사자가 됐다는 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자가 또요. 황당한 게 예. 전날 있잖아요. 네. 전날 그 이봉창 기념관을 간 거예요. 옛날에 최강욱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이 사람도 이게 그 재판할 때요.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니까. 근데 마스크에 글을 딱 새겨놨더라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독립운동하다가 이게 재판받으러 온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제 방송에 그랬죠. 송영길. 당신 여기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수사받으러 갔냐. 갑자기 이봉창 기념관을 왜 갔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돈봉투 뿌리고 이런 게 범죄인데 예. 갑자기 저는 이봉창 기념관 이런 게 최강욱가 옛날에 안중근에서 흉내 이런 게 독립운동 코스프레 이게 아주 문제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에이구 참네 정말.
그 혐의가 그렇게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 형량, 양형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무거운 죄가 뇌물이잖아요. 예.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5년 이상이고 이상이라면 30년이거든요. 거기에 2분을 가져오면 45년이잖아요. 송영길의 형량은 최저 5년에서 예. 45년까지고 그걸 이제 그 법정형 법이 정한 거. 그 중에 판사가 2분을까지 감경 가능하죠. 아주 이게 높은 형입니다. 예. 그 송영길이가 형을 더 받을지 이재명이 형을 더 받을지. 이재명은 비교가 안 되고 이재명은 하나하나가 무기징역이고 송영길은 무기징역이 없잖아요. 송영길이는 유기징역이잖아요. 이재명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송영길이가 예. 이재명에 비하면 이게 무슨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래야 되잖아. 말은 또 그렇게 해야 돼. 앞에 이렇게 빠져 있어. 예. 그냥 뭐 중대한 범죄 이랬지만 이재명과 비교하면 중대한 범죄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다. 알겠어요. 이재명이 얘기 나온 김에 예. 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재판이 겹쳤어요. 예. 그 이재명이가 재판을 선택했군요. 어제 그 재판에 예. 진짜 이제 그 역대급 황당한 개변이요. 뭐냐면 이제 그 백현동의 그 과장하고 팀장이 예. 정인 놓가지고 이제 그 국토부에 전혀 압박이 없었다. 네. 이런 데 정을 하니까 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도저히 이게 빠지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국회에서 그때 국정감사할 때 네. 발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회에서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법에 의한 처벌 말고 다른 이제 불이익한 처분은 안 받는다. 예. 예. 왜냐하면 정인들이 좀 자유롭게 정언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아예 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에도 무조건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는 국회 고발이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처벌 안 된다. 이런 궤변을 하는데 일단 이제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에도 고발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거는 뭐 인사상 불이익이나 그렇죠. 이런 걸 안 받는다는 뜻이죠. 예. 아니 옛날에요 국회에서 정언하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이걸 어제 검찰이 제시한 거죠. 아하, 검찰이. 예, 예. 그러니까 국회 정언감정법도 처벌되고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있잖아요. 둘 다 처벌되는 거는 법리상 명백하다. 네. 이게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판례가. 예. 근데 이제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안 가고 재판에 나간 것에 대해서 예. 그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판부 출석을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쪼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재판부는 이제 믿을 만한 재판부니까 아마 선고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격주로 이제 그 금요일 격주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강규태 판사 34부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인사 대상자입니다. 인사 대상자.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판사는 이제 떠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그걸 법률가들 용어로 그냥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건은 서랍에 이어놨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뒤에 판사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이런 거는 네가 선고하고 해야지. 근데 남겨놓고 버리는 거죠. 강규태 판사가 그런 식으로 남겨놓고 아마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여론이 재판 지연 너무한다. 어떻게 두 주마다 하느냐. 너무 지연한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요. 신속 재판.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출석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송영길이 영장은요. 예. 본인은 이제 뭐 아마 곧 조만간에 한 4, 5일 정도 지나면 그게 청구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아마 이제 그 판사 제가 그랬죠.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묻길래 제가 채널에서 야 유창훈 판사고도 안 된다. 유창훈 판사가 심사에도 발부된다. 아하.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 다음 주에 영장이 누군지는 봐야 돼. 3명이 돌아가면 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유창훈 판사라도 송영길이는 눈치를 안 봐요. 이 말에 이재명이는 겁이 나지요. 개딸들이 막 위협하고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지금도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 유창훈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막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가. 예. 근데 송영길은 배지가 없잖아요.
대표도 아니고 송영길 정도의 영장 발부한 데는 가벼운 마음으로 발부할 수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이미 그 4명이 구속됐잖아요. 강내구, 박용수, 윤관석, 이정건 4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저는 발부가 될 것이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송영길 구속이 수사의 제2막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현역 의원들 출소안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문재인이는 못 빠져나가겠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3명 네. 징계를 요구했고요. 네. 이미 이제 그때 서훈, 박지원, 그다음에 서욱 장관 전부 이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그 세월호 판결문에도 보면 국가의 제1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네. 안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우리 그 서해 공무원 이분이 표류해서 북한의 그 천인공날 야만적인 범죄에서 죽어갈 때 그때 우리 국가가 뭘 했냐 말이에요. 네. 그때 청와대는 뭘 했으며 국정원은 뭘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 해경은 뭘 했습니까? 그때 완전히 칼퇴근했잖아요. 네. 청와대는 7시 칼퇴근했어요. 칼퇴근.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요. 그때 종전선언 뭐 유행 연설 때문에 네.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잤는지 뭐 아예 보고가 안 됐고요. 오히려 이제 그 사망을 은폐하려고 이게 국정원 국방부 증거자를 다 삭제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게 그 공무원을 마치 이게 도박해가지고 월북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지 않습니까? 예. 전혀 아닌데 네. 구명보트나 보면 이것만 보면 이게 저는 피사를 방치한 것도 이게 살인방조고 네. 그다음에 증거 은폐 왜곡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게 처벌돼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그 공무원을 아주 이게 파렴치한 자제월북 몰이 이 부분도 이게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까지 사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종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울산에 송철호도 이게 12명 유죄가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13명 징계. 이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말고 하나 우리 그 북한 동포가 네. 우리나라로 이게 기순했을 때 강제로 2명. 예. 예. 강제로 이게 북송시키 버린 강제 북송 눈 사건. 가리고 네. 네. 이것도 이게 이미 청와대하고는 북한하고 이미 연락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강제로 우리 국민을 죽인 거예요. 사지로 모른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도 살인입니다. 저는 이런 게 문제들 반드시 이게 문재인까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토니 윤 님이 시드니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우리 이번에 그 레드백 3조 원어치 수출한 바로 그 호주입니다. 시드니에서 우파 동지 여러분과 고성국 TV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고 청윤 님도 청운 님이군요. 청운 님도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조민이 말이에요. 혐의는 인정하는데 공소 제기는 무효다. 이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 이제 그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예. 근데 저도 법조 경력이 30년 다 돼가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판결이 꽤 있어요.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 공소권 남용이 딱 해방 이후에 한 건 있어요. 예. 그게 김명수 때 그 한 건이 뭐냐. 이번에 그 탄핵했던 안동환 검사 있죠. 예. 안동환. 이분이 간첩 혐의자 중에 유우성이라고 서울시 공무원. 네. 유우성 있잖아. 예. 이분이 북한에 송금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는 벌금이 1,000만 원, 벌금이 넣었다니까요. 범죄니까. 그런데 2심하고 대법원 김명수가 공소권 남용을 적용해서 공소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하, 예. 처벌 안 하는. 네. 그러면 왜 공소권 남용이냐. 옛날에 유성이가 간첩 부분이 무죄가 나오니까 이걸 보복하 기소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기소한 거 아니냐. 아하. 보복.
범죄는 맞는데 네. 의도가 나쁘다는 거죠. 이게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래가 기각시킨 딱 한 건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범죄를 인지하고도 기소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공소권 남용이 그래서 한 번도 적용된 게 없어요. 예. 이거 공소권 남용의 반대말이 뭐냐? 예.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이랍니다. 아하, 예. 검사는요. 네. 어떤 놈이 폭행 싸움을 했다. 이런 경우에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고 또 합의하고 서로 뭐 화해하고 싸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기소를 안 하는 이걸 기소유예랍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할 것이냐, 기소를 유예할 것이냐 이게 원래 검사의 재량행위다. 재량행위 이걸 법률 용어로 기소 편의주의랍니다. 기소 편의주의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요걸 제약하는 게 공소권 남용 이론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어떤 놈이 세 명이 똑같이 싸웠는데 두 놈만 기소하고 한 놈은 봐준다. 이러면 이게 차별적 기소잖아요. 그렇죠. 차별적 기소일 때는 공소권이 남용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보복 기소, 차별 기소 이런 건데 그럼 이게 조민희 주장은 뭐냐? 예. 아니 공소시효가 7년이죠. 근데 7년은 지났는데 아버지 엄마가 기소되면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너를 공범 관계라서. 그렇죠. 예. 그럼 여기 너를 기소하려면 빨리 기소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자백 안 하니까 너를 여기 기소한다. 이거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는 기소할지 안 할지는 당사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게 돼 있어 법에.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진지하게 반성했으면 조민이 봐줘도 되고, 그다음에 조국이가 말도 안 되게 부인하니까 조민이 기소해야 되고, 이거는 원래는 검사 재량입니다. 아하, 예. 이걸 가지고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왜? 그냥 무죄는 이제 주장이 안 되니까. 엄마가 대법원에서 4년 확정됐잖아. 아니 지가 지은 죄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경심이가 4년 받았으니까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왜 검사가 빨리 안 하고 아버지 진술에 따라 들고 있다가 오래 왜 늦게 안 했냐? 아니 그거는 검사 재량이지. 검사한테 항의할 게 아니라 조국이한테 항의해야지. 그러니까 지 애비한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유죄는 다 뒤집어 쓰고 날 정리를 해줬어야지. 그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 그래 쉽게 인정되면 그 무조건 다 빨리 기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네. 아마 다음 기회에 1월 달이거든요. 네. 그때 이거 1시간씩 서로 PP 설명하고요. 종결한다 했어요. 아마 곧 총선 전에 조민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재판 신속 해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청문회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랬냐면 지금은 이제 이거 법원장들은 재판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법원장도 장기 미제 사건 있잖아요. 오래된 거. 법원장도 재판해라. 특히 장기 미제 사건 다 떨어라. 아하.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이런 게 강력한 의지입니다. 모든 것에 빨리 오래 끌지 말고 신속하게 다 끌어라. 법원장들이 특히 장기 미제를 맡아서 재판회가 끝내라. 네. 이렇게까지 지시하니까 그거 싫으면은 사표 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대법원장이 의지가 어제부터 벌써 직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청문회 통과되자마자 바로 여기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뭐랬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되고 떨고 있는 4명 이걸 제가 이게 방송을 했거든요. 가장 떨고 있는 낮은 순으로 보면 윤미향이가 떨 것 같아요. 윤미향이가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대법원에 있거든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오자마자 윤미향 거부터 기각시킬 것 같아요. 바로. 윤미향 바로 기각되면 배지 달라잖아. 그러네. 거기다가 이게 총선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7년 이상 못 넣을 겁니다. 출마를 못 하네. 7년 이상. 그것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윤미향이는 대법원에 있으니까 바로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떨고 있는 세 번째가 황운하. 송철호 황운하 있잖아요. 네네. 황운하가 1심에서 실형 3년 받았어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공천 받아 나갈라 했거든. 왜? 옛날 같으면 재판하는데 한 4, 5년 걸리니까 임기 끝나겠지. 그럼 공천 주겠지. 이랬잖아요. 네. 근데 신속하게 4개월 내에 다 끝내라. 4개월 내에. 그러면 황운하 송철호 재판이
1심에서 3년 10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2심에서 4개월 내에 끝내라.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운하 교도소 가야지 3년이니까. 송철호 마찬가지고. 황운하 출마도 못하고 바로 이제 교도소 가는 이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거 조추송 미운당이 떠야 되는데. 황운하도 지금 큰일 났다. 조이대 오면 4개월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떨고 있는 두 번째 예. 2등이 조국이죠. 조국이. 조국도 이게 당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항소심을 미국 교수까지 정인 신청했다니까. 끌라고 헌령한 거 있잖아요. 참 얍삽하네. 그러니까.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빨리 끝내랬거든. 조국도 1심에서 3년 이상 끌었잖아요. 네. 빨리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도소 가는 거예요. 1심에 2년 받았잖아. 네. 항소심이 총선 전에 끝나면 당도 못 만들고 출마 못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 뭐 증인을 10명을 신청했어요. 예. 그런데 한 2명 증인 해보고 나서 이거 유죄가 확실해. 그러면 8명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판부가. 백현동에서 그래요. 백현동 정바울하고 김인섭 재판에서 예. 김옥곤 부장판사가 12월 15일 날 무조건 종결한다. 그때까지 안 내면 정인 다 직권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판사 재량입니다. 네, 재판부의 재량이다. 보통 10명 신청하면 3, 4명 받아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쪽에 그 미국 교수는 상황 봐서 바로 안 오면 진술하면 취소한다 했거든요. 아마 예.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국이도 조이대 오면서 이제 교수로 가는 거예요. 아하. 교도소로 2등. 알겠어요. 그다음에 가장 떨고 있는 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겠지. 이재명은 예. 지금 선거법은 총선 이후로 미루려 했는데 지금 이렇죠. 특히 대장동 비례 그 FC 있잖아요. 이거는 대선 이후까지 막 끌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 조이대 대법원장이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해라. 이러면 이게 가장 심각한 거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윤미향 이분들은 이게 완전히 바로 선고들이 임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국회 임명 동의 받는 과정에서 저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다수 그 찬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압도적이었죠. 이게 이재명이 빨리 보내자 뭐 이런. 저는 그것도 있다 봐요. 어제 제가 이제 어제 김태호 그 외통위원장 있잖아요. 국회의원. 그래요. 그분하고 이제 그 점심을 했는데 서 변호사 무조건 2시까지 국회 표결하러 가야 된다고 밥을 먹다가 뛰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전원이 출석했지만 민주당이 와가지고 그 제 요건 거부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3분이 그게 무산됐잖아요. 예. 우리 방송법하고요. 그래요. 예. 그 거부권 한 거. 그다음에 그 조이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첫째는 이제 저번에 한번 부결해서 명분도 없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상당수가 조이대 신속 재판하면 이재명이 날아가지 않겠나. 그것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 좌파들 입장에서는 예.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야. 이분은 강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흠결이 없는 뭐 잡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책 잡을 게. 그래요. 이렇게 살아오기도 참 어려운. 워낙에 또 옛날에 검증을 많이 거쳤으니까. 예. 전 잘할 걸로 봐요. 그렇죠. 예. 김태호 예통위원장이 거창 합천 지역군데. 제 고향이 합천이잖아요. 그 고향선 후배가 되시는구나. 알겠어요.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우리 이소윤님, 고 박사님, 서정우 변호사님 시원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고요. 네, 데이지님이 고정구 TV 항상 아침마다 눈팅기팅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청우님이 슈퍼챗을 한 번 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정치 쪽 얘기 조금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 인유한 혁신위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조기 종료됐습니다. 42일 만에 50% 성공이고 나머지는 당에서 마무리해달라. 뭐 이게 이제 인유한의 마지막 뭐 메시지 또는 압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기현 대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50점이 아니고요. 네. 100점이 예약돼 있다. 100점이 예약돼 네.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 보면 이게 윤심하고요. 그다음에 인유한 인심. 네. 그다음에 김기현 김심이요. 큰 틀에서는 일치합니다. 아하. 저는 차이가 없다 봐요. 네네. 지금 사이가 그렇게
물론 사소한 디테일에서 뭐 갈등도 일부 있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다 옳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도 그 신뢰하고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신뢰한 거예요. 저는 왜 100점이 예약되어 있느냐. 네. 정치는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김기현 대표가 결단하지 않을까. 김기현 대표가 어차피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당대표하고 울산에 배치하고. 근데 만약에 울산에 출마 안 하고 희생하고 배치를 포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굳이 김기현을 바꿔가지고 비대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희생을 하면.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다. 언젠가는 이게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우리가 희생하자. 네.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안도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도 어느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는 대통령실의 뜻이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3자가 절묘하게 타협이 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100점 만점이 예약된 이런 게 합의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예. 여기에 이제 공심위원장이죠. 예. 뭐 예를 들어 김병준 위원장이나 이런 분이 딱 공심위원장 되면 좋죠. 왜냐하면 김한길도 뭐 그런 데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보수 쪽에서 어필이 안 되거든요. 그런다 해서 이제 안대희 대법관은 또 검사 출신이잖아. 여러 가지로. 모든 이게 경륜이나 다 보면 저는 김병준 위원장. 이분이 딱 공심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딱 역할을 대통령실과 당의 중간 역할 하면 이분이 고성구 TV도 많이 놓잖아. 고성으로. 그렇죠.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밝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혁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대로 큰 틀에서는 다선 중진들, 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 핵심들의 용태의 흐름이 좀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이제 타이밍과 또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또 명분, 또 지역구 구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해석을 하셨고요. 동시에 이렇게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빈자리들이 생기면 거기에 진짜 좋은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철규 위원장이 이끄는 인재영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1차 5명 인재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 이수정 교수는 이제 지금 방송을 위해서 나와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게 여러 인재영입 많이 봤는데요. 네. 역대급으로 이게 제대로 잘된 이렇게 잘된 인재영입도 드뭅니다. 5분이잖아. 그냥 한마디로 이제 500점을 주고 싶어. 그래요? 500점을. 누굴 깎을 게 이렇게 골고루 잘된 인재영입이 참 드문 게요. 네. 일단 이제 그 하정운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뭐 젊은 주부들한테는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필독스입니다. 소아과 의사 아닙니까? 네. 삐뽀 119 베스트셀러 유튜브 35만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네. 의사고. 네. 근데 출마를 하든 뭐 어떻든 자기가 저출산 문제 이게 심각하다. 내가 당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보겠다. 배지 욕심이 아니다. 이분은 출마보다 저출산 문제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박충권이라고 있잖아요. 박충권 이분은 이게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우대 중요하고요.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에 평양 국방종합대학 졸업에 탈북했는데 지금 현대제철의 책임 연구원이에요. 나이도 30대로 아주 젊어. 진짜 전문가. 30대고 탈북자고 책임 연구원이고 이런 분이 없잖아. 박충권. 아주 좋죠. 예. 그다음에 윤도현. 이분은 스토리가 있어요.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했는데 그 사람들 돕는 이런 스토리 있는 윤도현. 진짜 이분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지도는 뭐 두 분이 워낙 높으니까 구자룡 변호사야 방송에 많이 노니까 제가 아끼는 후배고 아마 양천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래 보이는데 상당히 그 종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변호사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님은 그분도 저도 방송 많이 했죠. 이분은 이제 그 저는 범죄 심리학자고 인지 다 좋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수원에 가겠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지금 수원이 경기도의 정치 1번지고 예. 우리 국민의힘이 제일 약한 데가 수원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수원 탈환 전투 희망이 보입니다. 아하. 누가 가느냐? 이수정 교수, 그 경기대 교수잖아. 후문이 가깝다. 후문. 그다음에 박문규 네. 산자부 장관. 그다음에 김현준 국세청장. 예. 여기에 김은혜가 나가야 돼요. 이 김은혜 제가 계속 가는데 거기가 활용점정입니다. 김은혜 분당이 뭡니까? 아니 이렇게 진영이 갖춰지면 김은혜도 나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김은혜가 분당으로 도망가면 자기가 경기도지사 넣어가지고 석패했잖아요. 예. 김동연한테. 그러면 경기도에서 재도전하려면 수원에 가야지. 그러면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김은혜,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박문규 장관, 국세청장 김현준 5명이거든요. 네. 한두 명 더 하면 수원을 탈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이기면 총선 네. 합성하는 거죠. 예. 갑자기 이 5명 하다가 김은혜를 좀 갔는데 네. 이 5분 정말 저는 역대급 어벤져스 제대로 이게 영입인사다. 아니 김은혜 비판한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이 개편 이제 그 교체는 발표가 됐지만 그 후임 장관들이 그 청문회 거치고 하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경우에 그때까지는 장관직 수행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추경호 장관도 그렇고 예, 원희룡 장관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 이재명이 원희룡 때문에 하도 떨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런지 저 종북 주사파들이 원희룡에 대한 공격을 막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 이번 선거는 이제 그 제가 2명의 그 1번 네. 우리가 1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할 때 한. 하나, 둘, 셋 할 때 한, 1. 그다음에 1, 2, 3, 4 할 때 원. 1이잖아요. 한동훈과 원희룡 2명이 1로 선거 치료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뭐 아마 그 간정 신앙 이분이 기독교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장로님들 뭐 모임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신앙 간정을 감동적으로 잘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기 아마 정강훈 목사님이 나중에 인사하고 왔는가 봐. 네네. 이걸 가지고 막 좌파들이 엄청나게 욕하는데요. 예. 저는 좌파들이 원희룡을 좀 더 때려줘야 됩니다. 정치인은 맞을수록 커지는. 맞아요, 커. 정치인은요. 정치인하고 쇠 있잖아요, 쇠. 쇠는 이게 맞을수록 단단해지죠. 정치인도 맞을수록 단단해지면 커지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바로 이제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왜 스타가 됐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처음에 있잖아. 최강욱이, 김남국이부터 뭐 이수진, 김용미 처음에 있잖아요. 이자들이 때려주면서 한동훈 장관이 커진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 좌파들이 좀 더 때려주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 저는 뭐 좌파들이 공격해봤자 원희룡 장관이 결정적인 흠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렵게 저는 좌파들이 공격할수록 땡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이해찬이의 180석 과반 뭐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이해찬이 그 옛날에 발언 하나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옛날에 20년 직군론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10번 했는데 50년 직군 주장하다가 네, 그러다 5년 그다음에 100년 하다가 이런데 역대 87년 이후에 10년 주기설로 바뀌었죠. 예. 근데 문재인가 최초로 5년 만에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된 이 말은 이해찬이 말하고 전혀 다르고 옛날에 유시민가 60이 넘으면 내가 썩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이해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 국민은요. 민심은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민심은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철저하게 민심은 교만한 자를 심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런 사람들은 민심이 띄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의 그 180석 발언은 엄청나게 자해행위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정동영이 200석, 이탄이 200석 발언했잖아. 그때는 이재명이가 경고했거든. 야 이런 발언 하지 마. 경고했잖아. 그런데 이해찬이가 180석 하니까 이재명이가 아무 말도 못해.
결국에 이재명이는 저는 이해찬의 그림자가 아닌가. 이해찬이가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 경고하고. 예.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해찬이 말은 거꾸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한테 질문이 와 있는데 어제 김태우 의원하고 점심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했죠. 예. 그러면은 합천 거창 산청 지역에 출마합니까? 누가 제가?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김태호 지사가 출마합니다. 거기에 김태호, 신성범 이런 분이 출마하고요. 그다음에 한 분 또 있었는데 강모라고 그분은 이게 공기업으로 가버렸어요. 아마 이제 김태호 지사가 그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안 합니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출마는 안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서울시 여론조사에서 6군데밖에 확실하게 앞선다 6군데밖에 없다. 예. 이런 이제 경고음이 나오기는 나와요. 사무처 보고서. 예. 뭐 저는 이제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는 옳지만 아주 비관적으로는 안 봅니다. 그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일부 여론조사고 대진표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예요. 대진표가 나오고 인물 경쟁으로 가면요 상당히 달라질 거라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자만 오만이 아니고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렵지만 희망이 보인다. 지금 여기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천하의 인재들이.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수원 탈환 작전 얘기했고 오늘 5번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우리 또 이수정 교수님 대담을 하니까 정말 우리 뛰어난 인재다. 이수정 교수님이 상당히 저는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우리가 교만을 하면 안 되지만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조금 일찍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